지금 들어보면 클래식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었어? 예.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락을 가봤더니 락도 또 제대로 한단 그치. 말이에요. 예. 그럼 재즈는 어떨까요? 재즈도 제대로 해요. 안녕하십니까, 박성수입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JBL의 새로운 시리즈, 서밋 시리즈를 총결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정학 선생, 재즈 평론하시고 또 오디오 평론도 같이 하시는 이정학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안지는 그렇죠. 한 20-30년 돼 가는데 이렇게 둘이서 같이 뭔가를 진행해 보는 것은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참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둘이서 어떤 합이 나올지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와사다 여기 네. 시청실에 와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와사다 그 팬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가격도 상당히 이제 좋게 이렇게 여태까지 공급을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서밋 시리즈를 여기서 런칭하면서 직접 오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고 보상 서비스도 실시하기 때문에 예, 이제 듣다가 나중에 또 교환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또 거래를 하시면은 또 추후에도 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주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렇죠. 반가운 이야기가 소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할 이야기는 예. 이 서밋 시리즈란 예. 어떤 시리즈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개 시리즈가 런칭이 되면 보통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라고 보통 착각하기 좋잖아요. 예. 근데 원래 JBL은 옛날부터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단위로 해가지고 아주 역사적인 명기들을 만들었는데, 네. 이걸 크게 통칭해서 이제 프로젝트 스피커라고 해요. 네네. 그 최초의 제품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츠필드, 하스필드, 그다음에 파라곤, 패러건. 그런 것이 프로젝트 스피커고, 우리가 20년 전에 그때 DD66000 그때 이제 런칭할 때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예, 제가 진행하는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도 도와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프로젝트 스피커였고 20년 동안 이제 그게 안 나왔던 거예요. 네. 잠깐 중단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좀 텀이 길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사이에 이제 회사 소유권도 바뀌고, 그랬죠. 예, 또 새로운 기술진이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제품들을 이제 기획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나온 그 세 개의 제품, 아마, 퓨모리, 그 다음에 마칼로.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비엔나 쇼에서 K2하고 에베레스트 두 기종이 더 나와가지고 총 5종이 나오는데, 네. 이게 다 프로젝트 스피커 라인이라는 거죠. 아, 그 라인. 그러니까 하스필드에서 시작돼서 쭉 내려오는 그 라인을 이제 예. 아주 뭐 정통 라인이라고 봐도 그렇죠. 예, 역사적인 명기들로 이렇게 채워진 거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통 그렇게 프로젝트 스피커라면 대형기 하나만 보통 나왔거든요. 여지껏 그래왔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그 서미트 시리즈라고 해서 총 5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로 나왔구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스피커 최초로 5개의 제품이 런칭된 거다. 이 프로젝트란 말 자체가 원래는 뭔가를 시도한다. 그렇죠. 하나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우리는 보통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JBL에서도 그런 의미로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기술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밑에 기종들 이렇게 또 기술이 이양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나올 그 중급대 제품들도 아마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계속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JBL 내부에서 어떤 이런 큰 어떤 프로젝트 시리즈를 갈 적에 과거의 책임자에서 새로운 책임자, 과거에는 이제 그렉 팀버스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에베레스트 시리즈하고 K2 계열, 그렇죠. 이쪽을
이쪽을 이제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네. 이분에서 이제 크리스 헤이건이라는 체제로 이제 넘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변화가 이제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그렉 팀버스는 70년대부터 JBL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라 네. 이제 더 이렇게 그 출퇴근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은퇴하셨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들 네. 그렉 팀버스라는 거목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JBL에서 과연 새로운 프로젝트 스피커가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수장이 바뀌면서 기술 팀장 네. 크리스 헤건 씨가 아주 그 의욕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사실 서밋 시리즈의 여러 제품들을 시연도 해보고 또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네. 사실 그런 프로젝트 스피커들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JBL 올리기 어려운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그렇죠. 아니죠. 예, 예. 사실 하스필드도 예. 아주 멀리 올라가서 하스필드만 해도 예. 그거 만족스러운 소리 끌어내기 쉽지 않은 예. 거고 패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일단 그것을 정복을 하면은 네. 정말 그 다른 스피커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JBL만의 어떤 그 진한 그 성격,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역시 서밋 시리즈도 그런 면에서는 네. 다루기 쉬운 스피커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예, 느꼈어요. 예, 예. 저도 지난번에 하이파이 예. 클럽에서 예. 푸모리 스피커를 제가 듣고 리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이거 참 소리를 내는 것과 소리를 잘 내는 건 다른 거고. 그렇죠. 예. 잘 낸다는 것을 하려면은 잘 내려면 네. 상당한 그 노하우나 예. 이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직점이 축적돼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과거하고 달라진 점은 예. 기본의 스탠다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울리기가 좀 쉬워진 건 사실이다. 예, 예, 하지만 이 스피커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은 여기도 역시 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또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서밋 시리즈에서 듣고 네. JBL에서 상상할 수 없이 그 아주 클래식이 만족스럽게 나왔다. 그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이하죠. 예. 우리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만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쵸. 클래식의 좋은 소리와 예. 지금 이 서밋 시리즈에서 클래식 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게 스트링이 잘 돼? 그쵸.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 또 즐길 만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 네. 준비하신 곡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음악은 이제 뭐 옆에 재즈 팝 쪽에 이제 워낙 대가가 나오셨으니까 저는 예. 이제 클래식 쪽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 세잘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예. 제가 이 음반을 이 녹음을 골라온 이유는 예. 뭐냐면 프랑스 쪽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상당히 좀 음색에서 관능미가 살아납니다. 그 관능미를 살려내면서 색감이 아주 그쵸. 순도가 높거든요. 예. 순도가 높기 때문에 JBL의 이 서밋 시리즈에서 그쵸. 과연 이 관능미와 순도 높은 음색을 예. 어떻게 잘 요리를 해낼 수 있는가, 또 예. 연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제 주된 관심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4악장입니다.
예, 우선 여기 저 뒤에 네. 이게 골드문트 네, 골드. 텔레스 670 네. 여기다 걸었거든요. 네, 저 네. 제일 끝에 있는 네. 이제 마칼루에다가. 마칼루에. 예. 그러니까 사실 저 마칼루 정도급이면 인티로 될까 싶었는데 그 구동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무슨 큰 전 문제는 없었죠. 큰 문제는 못 느꼈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그 인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역 특성을 좋게 만든 인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상당히 두툼하면서 그쵸, 예. 좀 편안하게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몰아붙이는 형이라기보다는 소리를 좀 더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채널당 8호음에 250W. 아, 250W. 250W. 네. 그러니까 이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한 그 대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연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관능미가 좀 확실히 좀 다가오네요. 왜,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 중역대가 풍부한 영국제 스피커들에서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발견됐는데 사실 JBL이 이제 새로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가장 바뀐 특성 중에 하나가 중역대가 좀 두툼해졌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서 뉴 JBL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그 연속선상에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재즈 팝 쪽에 계신 분이라서 이제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알겠다는데 저는 원래 클래식 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예. 저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좀 달랐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 전에 그 푸모리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JBL의 이번에 새로운 세대 예. 의 사운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소리를 갖다 앞으로 나한테 직접 던지는 아, 그렇죠. 그런 형이 아니라 네. 일단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놓고 네. 그 속에다 악기를 배치하는 모습이 아주 볼만했고 카피송의 관능미는 피부에서 이렇게 슬슬 긁는 것 같은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네. 돼요. 네. 그런 걸 기대하시는다기보다는 이 크게 만들어 놓은 사운드 스테이지 안에서 소리가 흘러가는 모습 멜로디 라인이 흘러가는 모습.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역이 두툼해졌어요. 그렇죠. 예. 두툼해져서 두툼한 소리가 아주 말끔하게 흘러가는 모습. 또 하나만 제가 덧붙인다면 상당히 유연하다. 예. 이게 아마 예전부터 JBL을 많이 써보셨고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과연 JBL 소리일까라고 그렇죠. 어떤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새로운 세대의 JBL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밋 시리즈 여러 개를 다 들어보고 네. 이제 저만큼 많이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궁금증도 이제 풀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즈 팝을 이제 락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기존 그 스피커에서 가장 불만이 네. 드럼이에요. 드럼이 의외로 재생이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렵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드럼을 재생하는 스피커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서밋 시리즈를 듣고 놀란 게 제가 바라는 그 형태의 드럼 베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장 이번에 서밋 시리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에 조금 이어서 제 예.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JBL에서 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예, 브랜드들. 요즘 최신 유행은 그거 아닙니까? 좀 구경이 작은 걸 병렬로 연결해서 그쵸. 예. 이제 저음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 뭐냐면 컨트롤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소리를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눌러놔야 돼요. 그렇죠. 컴프레싱을 해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JBL이 파악하는 점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에너지 중심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에너지 중심으로 파악을 하려면 나눠놓으면 좀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드럼 말씀을 하셨을 때, 서로 좀 하는 음악은, 좋아하는 음악은 달라도 보는 건 같구나 하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우퍼는 사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우퍼인데, 네,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JBL은 이제 페이퍼콘 계열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얇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구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보이스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작았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보통 JBL 스피커 보면 이렇게 우퍼 사이즈는 큰데 옆은 이렇게 얇았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깊지가 않았어요. 1940년대부터 그랬어요. 예. 근데 이번 시리즈는 과감하게 페이퍼콘 중심으로 해서 복합 컴포지트 콘이라고 그러죠. 컴포지트 콘. 예, 이렇게 만들면서 두꺼워지고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니까 그 모터 시스템이 상당히 그 자석도 커지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JBL의 통상의 그 사이즈보다는 더 안길이가 깊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인치짜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투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모터 시스템을 두 개를 붙였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 하나만 붙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엔 두 개를 붙여서 역시 에너지를 갖는데 이제 그렇게 대역도 넓히고 넓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를 쓸 때하고 두 개를 쓸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발열이에요. 그렇죠. 발열 문제도 해결되고.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에너지 밸런스가 일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할 진동이나 이런 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멀티캡이라고 하는 이제 크로스오버 문제인데 이 멀티캡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커패시터들 갖다 병렬로 나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크로스오버를 보는 관점이 요즘 최신 동향은 뭐냐 주파수를 나누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 JBL처럼 이렇게 오래된 회사 쪽에서 볼 적에는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기가 들어가서 이게 계속 1시간, 2시간 움직이다 보면 열이 납니다. 그렇죠. 열을 관리할 적에는 나눠놓는 게 훨씬 유리해지고 그다음에 또 아주 미세한 어떤 정합을 맞추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그런 이점을 갖는데 그걸 이제 재미있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걸 맞춰내는 것이 이제 기술이고 전통이고 그쵸. 진미안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역이 아주 그 풍부한 그런 곡을 하나 골랐는데 빅 배드 존이라는 곡. 이게 이제 아주 그 남자 그 베이스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깊이 떨어집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See him arrive. He stood 6'6", weighed 245, kinda broad at the shoulder, narrow at the hip, and everybody knew you didn't give no lip to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Big John. Well, nobody seemed to know when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a quiet and shy. And if he spoke at all, he just said hi to Big John. Somebody said he came from New Orleans, where he got into a fight over a Cajun queen, and a crashing blow from a huge right hand sent a Louisiana fella to the promised land. Big John, come o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Well, then came the day at the bottom of the line when a timber cracked and men started crying. Miners were praying and hearts beat fast, and everybody thought they'd breathe their last. Except John. Big John. Big John.
역시 굵고 그 풍요로운 저역의 그 어떤 그 기분 좋은 목소리. 제가 예. 잘난 척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베이스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이건 클래식에 있는 베이스인데 예. 이제 음악 정신용어는 바소 프로푼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소 프로푼도는 뭐냐면요, 통상적인 베이스보다 한 옥타브가 더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거의 동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를 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뭐 팝음악은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 미국 쪽 팝음악에서는 이런 아주 낮은 소리를 내는 예. 그런 그 이제 바소 프로푼도들이 등장하는 음악들을 제가 간혹 들은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음악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녹음을 네. 저역을 그 테스트하기 위한 그 녹음으로 많이 쓰이는데 아, 그렇겠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많은 하이엔드 CU에서 보면 네. 이렇게 깊이 만족감 있게 떨어진 소리를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서밋 시리즈가 물론 이제 혼을 장착한 아주 특별한 스피커긴 하지만 네. 특히 또 저역도 아주 인상적인 그런 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뒤에 이제 세 종류 이렇게 이번에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제 여기 왼쪽부터 이제 아마 네. 그다음에 퓨모리, 마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그 아마가 구동은 이 셋 중에 제일 어렵고 그건 제일 어렵고 쉽지 않아요. 예, 그 대신에 이것을 제대로 구동했을 때는 어지간한 그 톨보이보다 더 저역이 아주 단단하고 풍요롭게 나온다. 네, JBL 측에 의하면은 대략 한 7평, 예. 7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저는 10평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이 아마라는 스피커가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원래 작은 스피커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작은 스피커를 이제 구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우선 앰프를 잘 고르시는 건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세팅을 잘해요. 예. 세팅은 좌우, 그쵸. 뒤에 뒷벽하고 이걸 맞춰 놓으시면 진짜 이 아마 스피커에서 아마 저렇게 입체적이고 투명하면서도 편안한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JBL이 이제 기존 제품들은 보면 이제 등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장은 잘 잡히지 않았었는데 네. 이 시리즈는 음장도 잘 나와요. 네, 바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리뷰에서도 공간을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먼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면서 혼의 어떤 그 에너제틱한 소리도 내고 그다음에 저역이 아주 풍부한 걸 잡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 식으로 요리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공도 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지금 얘기죠. 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혼이 지금 과거의 JBL 혼은 이게 좀 좁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건 이제 지수형 혼 또는 엑스포넨셜 혼이라고 합니다. 이 계열은 이제 웨스턴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쵸. 계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구 구부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거는 그 엑스포넨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트랙틱스 혼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근데 제가 들어보면 저는 사실 보이트 파이프나 보이트의 코너 스피커도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그거랑도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하던 엑스포넨셜 혼과 보이트의 혼, 요 중간 지점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소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혼처럼 소리가 앞으로 탁 와서 내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그쵸. 풀어가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은 저거 혼 스피커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소리가 그렇죠. 나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대략 33kHz까지 이제 이게 이제 커버를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멤브레인 사이즈도 이제 크게 만들고 네. 그다음 발열이라든가 에너지 그래서 이제 트윈 드라이버 형태로도 만들고 그리고 또 방사 패턴 그렇죠. 문제도 있고요. 예. 그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구나 그런 이제 느낄 수 있죠. 예. 뭐 칭찬 겸해서 한마디 더 한다면 이런 거 만들려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썼구나. 그쵸. 그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퓨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즈 대비 이렇게 사람들은 저 정도면 뭐 이렇게 프로젝트 스피커인데 좀 작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실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틀어보면은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스피커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도 물리적으로. 그건 이제 인클로즈의 강도하고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네.
사실은 이제 그 마칼루라는 상급기가 있지만 네. 일반 가정에서 쓴다 그러면은 네. 그 제가 보기엔 퓨모리로도 충분하게 네. 어떤 저역이나 공간 커버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JBL 측 자료에 따르면은 한 16평. 그쵸. 우리나라 방으로. 네, 16평이면 상당히 넓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가 한 대략 한 20평 정도 나오는 공간 정도로 보면 네.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정도의 공간을 지금 요만한 사이즈의 스피커가 충분히 드라이브하고도 그쵸. 남다. 연출하고도 남는다는 거는 사실 이게 요즘 큰 스피커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실 만한 물건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퓨모리는 이제 우퍼가 10인치 구경이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칼루는 네. 이게 이제 12인치 구경. 12인치. 예. 네. 둘 다 3웨이 이렇게 돼 있고 혼은 이제 다 공통적으로 네. 똑같은 혼을 쓰고 있죠. 네. 앞으로 나올 K2하고 네. 에베레스트는 아마 이제 그 혼도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네. 예. 더 큰 구경에 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JBL이 지금은 라인업을 완전히 재구축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메인 디자이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과거의 유산도 가져가면서 그렇죠. 자신이 느끼는 이제 그런 어떤 스피커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생각, 생각. 의도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는 뉴 JBL이다라는 용어가 이렇게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예. 참 기대가 잘못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드라이버들이 상당히 강인하다고 느낀 게 네.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음. 별로 이렇게 디스토션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일반 가정용 스피커는 예를 들어 기타 앰프 걸어놓고 이렇게 기타 치면 다 부서지잖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날 말씀하십니다. 그걸 네. 어떻게 예. 그 비싼 스피커 이제 하나 날려먹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써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프로페셔널 클래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입력이 상당히 높고, 예, 높죠. 그다음에 예. 이제 가우스나 이거 예. 자기장 그렇죠. 그것이 아주 강력한 걸 넣어놨다는 예, 그런 예, 얘기로 예.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그 프로용 오디오에 준할 정도로 네. 아주 강력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 때려야 정말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좀 도전 의욕 아주 한번 쌓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준비한 게 그 문 리버라는 곡인데 문 리버. 이제 에릭 크랩튼하고 이제 제프 백이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이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제프 백 죽기 전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프 백이 솔로를 하고 에릭 크랩튼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에릭 크랩튼 솔로가 나오고 그래서 두 사람의 기타 스타일도 좀 비교할 수가 있고 특히 드럼 베이스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네.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예.
see you in style someday. You dream maker, your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사실 제가 클래식 쪽에 뭐 한 3, 40년 있긴 네. 했습니다만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에릭 클랩턴이 열심히 듣고 락 좋아했죠. 제프 백도 듣고 그게 우리 일용할 양식이었죠. 네. 제가 우선 문외한 입장에서 네. 가장 이번 시리즈의 JBL이 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네. 티피컬한 사운딩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중력이 두터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 네.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예. 그 통상 일반적인 스피커에서 듣던 제프 백의 기타 사운드보다 좀 굵게 보여요. 예. 제가 이제 요새 네. 행사들을 이제 좀 많이 하면서 네. 여러 많은 분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는데 네. 클래식이나 무슨 재즈는 관심들도 갖고 열심히 듣는데 정작 락은 편견도 많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하죠? 예. 그리고 이제 락이라는 장르가 가진 매력 포인트 같은 것도 거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저로서는 이제 제가 락을 좋아하니까 락을 플레이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저한테는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미트 시리즈는. 그래서 여기서 락을 들려주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 기존의 JBL이라고 그러면 이제 주로 재즈 쪽으로 이제 네.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소개하고 했는데 네. 클래식 얘기는 거의 안 했죠. JBL 하면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매칭하는 앰프에 따라 사실 이번에 이제 골드문트를 매칭했을 때는 골드문트 특유의 미음 같은 거, 네, 또 좀 근접 음향 같은.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현 소리도 아주 매력적으로 나왔고, 근데 또 반대로 락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 원래 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수성이나 에너지 같은 것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스피커는 참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네.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JBL 가지고 클래식은 별로 안 듣지 않냐. 네. 그럼 락만 듣나요? 네. 재즈만 듣나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클래식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었어? 예.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락을 가봤더니 락도 또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재즈는 어떨까요? 재즈도 제대로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옛날 사람들은 좀 어디서 좀 자기 교양 수준을 좀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난 클래식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요즘에 그런 세상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즘 플랫폼 시대고 이런 시대에서는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두루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두루 잘하는 것, 두루 잘한다고 하는 문제에서도 이 서밋 시리즈 정도 되면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탑 티어로 보여져야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음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 장르의 균형점을 아주 제대로 잡아내고 있다. 이것이 이번 JBL의 서밋 시리즈에서 우리가 음악 재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예.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하나 더 덧붙일 말이 생각났는데 많은 JBL 스피커들은 이제 고역이나 저역을 이렇게 조절하는 스위치를 항상 줬잖아요. 예전에 있어요. 모니터 시리즈. 예, 이번에는 없어요. 이제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얘기예요.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 그거를 맞춰 쓴다는 얘기는 좀 스튜디오 개념입니다. 그치. 원래. 예. 근데 사실 그거 다뤄주면 에어가 집안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싹 치우고 네, 그런 거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해서 보내니까 균형점을 잘, 찾았으니까 당신 잘, 그냥 들어라. 잘 들어주세요. 네, 그치. 이제 음악 들으세요라고 네.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서밋 시리즈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수였습니다. 이종학이었습니다.